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와 영덕에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과 휴일까지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2.2도, 포항 31.9도, 영덕 31.7도, 울진은 29.3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17에서 19도, 낮 최고 29에서 33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 정도 높겠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경주는 위험, 나머지 지역은 매우 높음을 보였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껏 예산을 지원에 성공한 강소기업들이 정작 사업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포항을 떠나버리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잇따라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한 유망 강소기업은 순간 온수기 등의 활용 가능한 발열 신소재를 개발해 지난해 창조경제대상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8억 7천만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어 포항시가 키운 대표적인 성공 강소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업체의 제품 생산은 포항이 아니라 경주에서 이뤄지게 돼 포항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습니다. 사업 방향을 투자를 받아서 직접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공장에 이제 자기는 이제 기술만 이제 지원 주는 걸로 해서 아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포스텍 졸업생이 창업해 포항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또 다른 강소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포항시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최근 경기도의 한 기업이 업체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해 언제든지 포항을 떠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도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2곳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등 포항시와 포스코의 지원으로 성공한 강소기업의 먹튀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이 포항을 떠나지 않도록 보다 과감한 자금 지원과 함께 저렴한 공장 부지 제공과 기업 이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원 협약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낙타가 파는 구멍 통과하기 어렵다는 그런 성공한 사례들이 여기에 유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강력하게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항시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포항 테크노파크 운영 외에도 지난해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많은 행정인력과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 고목 1리에 보상을 노리고 뒤늦게 고가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사업계획을 발표한 2014년 12월 15일 이후에 지은 건축물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집단 이주에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여론도 투기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은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 때 이주단지가 조성된 덕천마을의 경우 울진군과 한수원으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이주 대책과 생계비로 가구당 2억 5천만 원씩 보상받은 점을 감안해 내심 주택 보상금을 포기하더라도 집단 이주에 따른 보상과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덕 50천 하류 지역이 가뭄을 겪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수 공급을 위해 임시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영덕의 젖줄인 50천은 군민운동장 앞 최수원 주변이 말라가고 있고 하류는 금호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강구면 금호리에 임시 양수장을 설치해 금호들 43헥타르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뭄이 장기화되면 하천 굴착 등 다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찰과 군, 산림청, 교수 등 19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재선충 확산을 막고 특히 문화재 지역과 백두대간, 울진 금강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방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01년 구미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16개 시군으로 확산된 가운데 발생 그루 수는 38만 그루로 전해보다 5만 그루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43개 시민환경단체가 오늘 대구 경북 탈핵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안은 월성원전의 단기 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관용 도지사의 원자력 클러스터 정책은 자칫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주민 여론을 무시한 핵산업 진흥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월성 1, 2, 3, 4호기에서 전체 고준위 핵폐기물의 54%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가 중수로 원자로의 수명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2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가량 줄었습니다. 대구는 6.5% 늘었지만 수출 규모가 대구의 5배를 넘는 경북의 수출은 16.5% 줄었습니다. 수입은 6%가량 증가한 13억 달러, 무역 수지는 22% 감소한 2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포항공사 포항지사가 포항 김포 간 항공기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비행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최근 기말고사를 마친 포스텍 학생 73명에게 특별 할인가로 항공권을 제공하는 한편 10명 이상 단체 여행객에 대해 비행기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방안을 경상북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대한항공 147인승 여객기가 하루 2차례 포항 김포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데 평균 39%의 저조한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포항제철소 외주 파트너사 임원 선정을 위해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명 모집에 1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는 60년대생이 9명이고 70년대생이 1명이며 기업가와 언론인 등 각계 인사로 분석됐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 오전 서류 심사를 하고 오후 PT와 면접을 한 뒤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옛 절터인 폐사지 발굴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도 문화재보호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폐사지는 5천여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경주 미탄사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지정이 추진 중입니다. 경주경찰서는 강남역 사건 등 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1인 원룸 등에 대한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신고 시스템은 신고 번호와 주소가 사전 등록된 NFC 태그를 이용해 NFC 스마트폰만 접촉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 자율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 3만 헥타르를 자율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감축 면적은 11,000헥타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자율 감축보다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벼 재배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생산 조정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일요일인 모레 경주 보문 관광당지에서 보름에는 보문의 보문호반 달빛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보문 수상공연장을 출발해 모걸공원과
호반광장을 돌아오는 7km 코스에서 진행되고 호반길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일본 J리그 제프 유나이티드가 포항 스틸러스의 세르비아 출신 공격수 라자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관계자는 제프 유나이티드가 세르비아 출신 공격수 라자르에게 관심을 보여 이적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포항으로 이적한 라자르는 2년 동안 정규리그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하는 등 부진해 팀 내 입지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